여러분, 오늘은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법 과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오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정법 과거의 형태와 쓰임을 알아볼게요. 가정법 과거 자체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참고인데 왜 가정법 과거에서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야 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참고로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가정법 과거의 예문을 통해서 가정법 과거가 어떤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가정법에서의 비동사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마지막으로 조건을 나타내는 if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 배워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가정법 과거의 형태 그리고 쓰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름이 가정법 과거라서 마치 과거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주의할 점. 자, 가정법 과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현재 상황을 가정하는 것. 이름 그대로, 가정법이라는 이름 그대로 현재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라고 알아두셔야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 한번 같이 볼게요. 현재 상황과 반대의 상황을 가정하거나 혹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을 가정하여 말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 혹은 반대되는 일을 가정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새라면, 그죠? 현실에서 내가 새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새라면, 혹은 선생님은 지금 여잔데 내가 남자라면, 이런 식으로 가정할 때 쓰는 것이 가정법 과거예요. 아시겠죠? 현재의 상태를 가정하는 거예요. 이름 자체는 가정법 과거지만, 자, 그래서 의미가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 형태죠. 자, 우리 형태가 좀 복잡해 보여서 요걸 이제 외우는 걸 힘들어 하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형태. 먼저 내가 뭐뭐라면, 만약에 내가 뭐뭐라면 이런 의미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if가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if 절 안에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동사의 과거형이 나와야 해요. 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요. 자, 동사의 과거형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 대한 사실을 가정하는 거지만 동사는 과거형을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쉼표를 찍고, 우리 if가 앞으로 나와 있을 때는 쉼표를 찍어줘야죠. 쉼표 찍고 주어 나오고요. 주절에 주어, 그리고 자, 중요한 거 두 번째,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온다. 그 다음 동사의 원형이 나온다. 자, 우리 마지막에 있는 동사의 원형, 이건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왜? 조동사는 무조건 뒤에 나오는 동사가 원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단순화해서 외워볼게요. 가정법 과거는 자, if절에 동사가 과거형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자, 그 다음 주절에 조동사가 나오는데 조동사도 과거형이다. 그래서 앞뒤로 다 과거다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우리 가정법 과거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이야기로 한번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무려 1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1학년 때 일인데 너무 강렬해서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일인데요. 선생님 초등학교 1학년 때 절친을 만나게 돼요. 베스트 프렌드. 선생님 인생에 기억에 남는 옆자기였는데, 저번에 선생님이 이제 첫사랑 이야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 키가 제일 작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앞자리에 앉았는데 선생님의 짝인 친구였으니까 이 친구도 굉장히 키가 작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인상착의가 굉장히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까무잡잡한데 피부가 좋아서 얼굴에 이제 광이 나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사과머리를 하고 오는 이제 귀여운 친구였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있으면 뭘 해도 너무 즐거워요. 특히 이제 그때 하고 놀았던 장난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연필 있잖아요. 연필 흑연을 이렇게 쭉쭉 빠는 거야. 추파추스 빨듯이.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랬던 일이 기억이 나요. 어쨌든 너무 같이 있으면 즐겁고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한 그런 친구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다른 친구와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와요. 야, 네가 생각해봐. 내가 잘못한 거야? 얘가 잘못한 거야? 네가 판단해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필이면 우리 친구 편을 들지 않고 이 다른 친구 편을 들어버린 거예요. 얘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생님의 이제 절친인 우리 이제 친구가 너무 속상했겠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날은. 선생님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얘를 다음날 와서 꼭 풀어줘야겠다 마음을 먹고 집에 갔는데, 다음날이 방학이었어요. 방학.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제 방학 내내 만나지 못했어요. 방학 때 선생님 생각한 게 계약하면 꼭 얘한테 사과를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얘를 풀어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얘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학 중에 이 친구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는데 오빠와 같이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빠는 현장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가 살았는데 오빠가 현장에서 죽을 정도니까 우리 친구는 많이 다쳤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학교를 못 나오게 된 거예요.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소식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친구가 전학 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선생님 인생에 기억에 남는 친구인데 끝 마무리가 행복하지 못한 채로 이 친구를 보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지금 선생님이 이 친구의 폰 번호를 알고만 있다면 그러면 이 친구에게 전화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이 친구의 폰 번호를 알 길이 있을까요? 없죠.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그때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담임 선생님도 생각이 잘 안 나고 친구들도 같은 반 친구들도 이제는 연락이 끊기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 이 친구의 이름만 알지 성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 친구를 찾을 길이 사실은 그런 확률은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이 친구의 전화번호를 안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아시겠죠? 자, 만약 내가 이 친구의 전화번호를 안다면 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할 텐데 라는 그런 문장을 가정법으로 만들 수 있겠죠. 사실 이제 이 친구를 정말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선생님이 기억난다면 꼭 좀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예문을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If I knew her phone number, I could call her. 자, 보세요. If, 만약에 if로 시작하라고 했죠. I knew, 자, 과거 동사가 와야 해요. 현재 상황을 가정하는 거지만 동사만큼은 과거 동사로 써라 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안다면 her phone number, 그녀의 전화번호를 안다면 I could call her. 자, I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로 나왔죠.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전화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문장을 보시면요. 나는 지금 그녀의 폰 넘버를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안다면 이렇게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 거죠. 자, 이렇게 가정법 과거로 표현을 할 때는 과거 동사 그리고 과거 조동사로 표현을 해달라라는 거, 요걸 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이 조동사의 과거형을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조동사의 현재형은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can, 그리고 will, may. 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조동사의 과거형인데, 자, 조동사의 현재형인데, 자, 이런 조동사의 현재형을 과거형으로 바꾼다면, 자, 우리 can의 과거는 could, will의 과거는
would가 되겠죠? may의 과거는 might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자, 여기 지금,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이 자리에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왜 가정법 과거에서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 내용은요, 사실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참고로만 내가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걸 알려주는 이유는 이걸 알고 있으면 기억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의 형태를 기억하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요 미묘한 차이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로 필기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자, 요 설명만 좀 잘 들어주세요. 자, 우리 조동사의 과거형은 조동사의 현재형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죠? 우리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 조동사의 과거형이 꼭 과거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정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기도 해요. 아시겠죠? 자, 우리 조동사의 과거형이 꼭 과거만은 아닐 수 있다. 이건 그냥 불확실하다거나 가정일 때 쓸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현재형 같은 경우에 will, can, may가 있는데 will 같은 경우에 뭐뭐 할 것이다. 현실적인 미래죠. 내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would라고 쓰게 되면요, 이 현실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뭐 할 텐데 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can 같은 경우도 뭐뭐 할 수 있다. 나의 실제 능력을 말해요. 그런데 could라고 하면요, 이것도 역시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불확실해져요. 그래서 뭐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의 의미로 조금씩 변해요. 아시겠죠? 자, may도 마찬가지예요. may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 라는 현실적인 가능성이지만 might는 뭐뭐 할지도 몰라 라고 약한 상상의 가능성을 나타낼 때 쓸 수 있어요. 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가정법 과거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정법 자체가 현실과 반대되는 일,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가정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현재형보다는 과거형이 훨씬 어울리는 거죠. 아시겠죠?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우리가 시험 대비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우리 가정법 예문을 같이 한번 봐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들었던 예문 말고 또 다른 예문들 가져와 봤는데요. 자, if you are here, you could see my beautiful dress. 자, if you are here, 만약에 너가 여기 있다면, 자, if 절 안에 동사의 과거형이 쓰인다. 자, 너가 만약 여기 있다면 you could see my beautiful dress. You could see. 자, 우리 조동사도 과거형이 쓰였다. 그죠? 그래서 너는 할 수 있을 텐데, 뭐를? see my beautiful dress. 내 아름다운 드레스를 볼 수 있을 텐데. 요렇게 문장을 완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 그리고 주절에서도 주어 다음에 과거의 조동사를 쓴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까지. 아시겠죠? 자,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정법의 과거형은 현재의 반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말을 곧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현재형 문장으로 As you are not here, you can't see my beautiful dress. 자, 보세요. 여기서 as는 because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자, 너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너는 내 아름다운 드레스를 볼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없다. 자, 이런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의 문장은 현재형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 같은 말이겠죠. 결국에는 너가 여기 있다는 말이겠어요? 없다는 말이겠어요? 없다는 말이겠죠. 현실에는 너가 없지만 만약에 있다면 하고 가정한 문장이 되겠어요. 두 번째 문장도 한번 같이 볼게요. If he helped me, I could succeed.
만약에 그가 나를 도와준다면, 자, 여기 if절 안에 동사의 과거형 쓰였죠. 자, 그가 만약에 나를 도와준다면 I could succeed. 역시 조동사의 과거형. 나는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자, 역시 현재 상황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지금 그는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와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도와주고 있지 않죠. 그런데 나를 도와준다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현실과 반대의 상황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핵심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번에는요, 자, 가정법에서의 비동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가정법 과거에서 if절이 나오면요, 항상 동사의 무슨 형태? 과거 형태를 쓴다라고 했죠. 그런데 자, 만약 if절에서 비동사가 나오는 경우에 이 비동사의 형태를 어떻게 써야 하냐? 자, 보세요. 비동사가 나온다면 주어의 수나 인칭에 상관없이 주로 were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어가 보세요. 주어가 he든, she든, 혹은 it이든, I든 다 상관없이 무조건 were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원래는 he, she, it, I일 경우에 과거 시제의 비동사 뭐를 쓰죠? was를 쓰잖아요. 그런데 가정법 과거에 한해서 가정법 과거 한정으로 were를 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헷갈리기 쉽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언어라는 것은 사람이 쓰기에 따라서 변하기도 해요. 그쵸? 실제로 원어민들이 말을 할 때 이렇게 딱 지켜서 쓰지 않고 그냥 was를 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he was, if he was, if she was 이런 식으로 써버린단 말이에요. was로. 자, 그래서 사실 was라고 해도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 우리가 정확한 문법을 따질 때는 were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논문을 쓴다거나 혹은 신문에 기고를 한다거나 이런 포멀한 그런 글을 쓸 때는 요 정식적인 문법을 맞춰서 써줘야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 원어민들은 was도 쓰긴 쓴다 라는 거를 좀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예문을 볼게요. If she were in my situation, she would do the same thing. 자, if she were in my situation 여기 보시면요, 주어가 she예요, 그쵸? 자, 그런데 동사, 과거 동사를 were로 썼어요. she was라고 해야 자연스러운데 were로 썼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정법 한정에서 가정법 한정, 가정법이니까 비동사는 무조건 were로 통일하겠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여기서. 그죠? 자, 이거는 가정법 한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녀가 she were in my situation, 내 상황이라면 she would do the same thing. 그는 똑같은 것을 했을 텐데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녀는 나의 입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녀는 내 입장이 아닌데 내 입장이라면 하고 현재 상황에 반대되는 것을 가정한 거죠. 그죠? 자, 우리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두 번째 예문은 If I were a princess, I would marry a prince. 자, 여기도 보시면요, 우리 주어가 I가 나왔지만 비동사는 were를 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If I were a princess, 만약에 내가 공주라면, 자, 나는 공주가 아니야. 그런데 공주라면 이렇게 현재와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한 거죠. 내가 공주라면 I would marry a prince. 나는 왕자님과 결혼할 텐데 이런 문장이 되겠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가정법에서는 비동사를 were로 쓰는 게 원칙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거는요, 사실 이 다음 문장은 한번 요거는 아까 설명했던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적어봤어요. 자, 가정법 과거의 문장은 현재형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다시 보고 넘어갈게요. 자, if I had enough money, 만약에 내가 충분한 돈이 있다면 I could buy the ring. 자, 나는 그 반지를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거죠. 그래서 if절 안에 과거 동사, 그리고 주절에 과거의 조동사. 여러분 다 배웠던 거니까 이제는 좀 아시겠나요?
자, 이 문장은 현재 형태로 바꿔 쓸 수도 있죠. As I don't have enough money, I can't buy the ring. 내가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반지를 살 수가 없어.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I don't have enough money. 나는 충분한 돈이 없어. So, 그래서 I can't buy the ring. 나는 그 반지를 살 수가 없다. 자, 이 문장, 이 두 문장과 이 가정법 과거의 문장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우리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자, 하지만 같은 의미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가정법 과거가 현재 상황에 반대되는 걸 가정한다라는 거, 그거를 알고 계셔야겠죠? 여러분, 드디어 조건을 나타내는 if절과 가정법 과거를 비교하는 그런 이제 마지막 과정을 해볼게요. 자, 우리 중요한 내용은 이미 앞에서 끝났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헷갈릴까봐 추가로 준비한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조건문 if와 지금 새로 배운 가정법 과거의 if절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정법과는 달리 조건문 if절은요,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조건을 나타내고요. 자, 이때는 if절에서 동사를 현재형으로 쓴다라는 거죠. 우리 가정법 과거에서는 if절의 동사의 형태가 어땠죠? 동사의 과거형이었죠. 그런데 조건문 if절에서는 동사의 형태가 현재형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의미상에도 차이가 있어요. 먼저 여기 두 문장을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 위에 있는 문장은 조건문 문장이고요. 아래는 가정법 if절 문장인데요. 자, 우리가 조건문 if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자, 이거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현실 조건이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우리 가정법 과거에서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드물거나 혹은 현실과는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썼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문 if절에서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예문을 한번 볼게요. If we miss the last train, we'll have to walk home. 자, if we miss the last train, 우리가 마지막 기차를 놓친다면 we'll have to walk home. 우리는 집에 걸어가야만 할 거야 라는 문장이죠. 자, 이 문장을 보시면요, 실제로 우리는 마지막 기차를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차역까지 뛰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아슬아슬해. 시간이 너무 아슬아슬하고 우리는 지금 막 뛰고 있어. 그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기차를 놓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차를 놓친다면, 마지막 기차를 놓치는 조건이라면 우리는 집에 걸어가야만 할 거야 라는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단순 조건문일 때는 if절에 현재형을 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절에 조동사도 그냥 현재형이 그대로 나온 걸 알 수 있죠. 그쵸? 자, 그런데 반면에 가정문 if절을 한번 볼게요. 요런 문장을 가정법 if로 쓸 수도 있는데요. 의미가 좀 달라진다고 했어요. 자, 이거 보시면요. If we miss the last train, we would have to walk home. 자, 만약에 우리가 기차를 놓친다면 우리는 집에 걸어가야만 할 텐데 라는 거예요. 자, 우리말로 하니까 의미상의 차이가 잘 안 느껴지는데요. 우리 영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 이거는 지금 명백한 가정법 문장이죠. 왜냐면 if절에 과거동사, 그리고 주절에 조동사가 나오고 있죠. 조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동사 원형이 따라 나오는 이런 구조예요. 자, 지금 이런 가정법 문장에서는요, 우리가 기차를 놓칠 확률이 굉장히 드문 거예요. 아주 확률적으로 낮은 확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놓치지 않아요. 비현실적인 가정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기차역에 도착했거나 아니면 기차에 앉아 있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기차를 놓칠 확률은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런 비현실적인 가정을 할 때 가정법을 쓰는 거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실제 현실적 조건이라면
if 조건문을 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 알아두시면 이후에도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 만날게요.